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15화 832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서 속기 녹음 중계됩니다. 저 피고인 본인 나오셨고요. 특검에서는 네, 특검법 8조 2항에 따라서 특검과 특검보험사의 지위에 따라서 파견 검사만 출석했습니다. 법대에서 안전 순으로 서성관 검사, 전종택 검사, 구승기 검사 3명 출석했습니다. 예, 특검 지휘서 제출하셨고요. 예, 변호사님 성함은 법무부 취향의 고영일 변호사, 예. 청종의 김지미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두 분 나오셨고요. 지난길에서는 김철진, 방종환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이 이루어졌는데요. 지난길 관련해서 의견 밝히실 게 있으실까요? 지난 기일 관련해서는 일단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오늘 관련 노상원 증인과 관련해서 예. 검찰에서 제출한 기록들과 관련해서 간단히 구두로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변호인 의견서 6번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상 2025 고압 832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증거인멸죄와 관련된 증거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관련된 노상원 장군의 모든 증거를 지금 특검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예컨대 이 관련된 증거 중에 검찰 피신조서 제8회 제외하고는 피신조서에서 단 한 번도 이 안보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증거인멸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지 않고 전부 다 내란 실행 피의 사건으로 해서 사경 전체 조사 그리고 검찰 전체 조사를 받고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지는 내란 실행 사건과 이 사건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입장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이 증거인멸 관련 사건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점이 노상원 장군 관련 기록에서도 명백하다는 입장이고 설사 그게 동일한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요증 사실과 관계없는 지금 요증 사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한 권리행사 방해 그 다음에 이 증거인멸인데 이와 관련된 요증 사실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증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증거들을 지금 특검이 제출을 했는데 그런 증거들은 사실상 이 철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거나 아니면 증거를 요증 사실과 관계없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배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철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시고요. 예. 재판장님, 이 노상원 사령관 증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 6회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기회부터 쭉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오늘 재판 진행에 앞서서 저희가 재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월 3일에 있었던 제 9회 공판기일 종료 직후에 저희 장관님의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이 감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은 재판장님께서 소송 지휘를 하는 곳이고 감치 명령을 그렇게 이제 소송 종결된 직후에 들어와서 감치 명령을 집행하는 걸 저희가 선례를 본 일이 없어서 이 일에 대해 재판부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혹시 사전에 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는지 변호인으로서 궁금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당장 19일에
장관님에 대한 내란 주의무종사 사건 선고도 있지만 계속해서 일반 이적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재판 기일이 상당히 러시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통지나 뭐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감치한 것은 사실 의뢰인의 이익에도 굉장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이런 일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판부께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판부가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추후에 이제 권우현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변호인으로 지정돼 있고 또 출석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이런 감치 명령이 또 그전처럼 집행이 된다면 사실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줄 권리, 그다음 피고인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 변호인의 조력권과 변호권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자유롭게 변론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여건이 전혀 안 된다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게 변호사로 나와서 이렇게 변호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로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변론을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할 권리,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침해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자유롭게 변론도 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검 측에서도 뭐 한 말씀 드리자면 그 감치 그 재판과 관련된 집행은 본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진행한 내용이고, 또한 이제 지난 기일에서도 공판이 모두 마친 상황에서 별도로 진행된 내용인데, 특검에게 저희들이 소명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님, 왜냐하면 재판장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공판에 지금 관여하고 있고 저희의 시간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이의 제기가.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재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는 뭐 특별히 답변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예정된 증인신문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사님께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아니에요. 재판부에 요구를 한 내용인데 왜 검사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의 의견위원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의견 진술하고 있는데 방해하시면 안 되죠. 방해가 아니라 지금 제가 검사님한테 요구를 했습니까? 재판장님께 요구를 한 부분인데 재판부에 요구할 사항도 아니고 재판부에서 대답할 내용을 왜 검사님들이 얘기하시냐고. 예정된 증인신문을 지연하는 의견일 뿐입니다. 얘기하시냐고 했습니다. 얘기하냐고 한 게 아니라 증인신문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법정에 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예정된 증인신문이 지연되는 것은 소송 절차 사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호인들의 사정일 뿐이고 이 재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표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지만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이 재판부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느닷없이 감치가 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고 저희가 그동안 재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이 재판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장소에서가 아니라 이 법정에서 이런 일이고, 또 재판부의 소송지가 뭐 그 상황에선 변론이 종결됐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재판장님께서 기억을 해보시면 퇴정하시고 나서 어떤 소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그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니까 자제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상으로 임박해 있는 그 순간에 이 법정에 사복차림의 법관이 경찰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감치명령을 집행한다? 형사소송법에 그런 근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법원 밖에서나 법원 복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저희가 재판부께 여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장님께서 퇴정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이고 시간 순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소송지휘권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찰이 난입을 해서 변호인을 잡아간다고 한다면 이 법정의 권위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걸 어디다 여쭤보겠습니까?
당연히 이 재판부 소송이 종료된 직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부께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여쭤볼 수 있는 것인데 뭐가 두려운지 변호인의 정당한 질문에 대해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표현하면 정당하지 않죠. 그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알고 계셨다면 계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의 협조 없이 어디 법관이 사복 차림으로 돌아와가지고 경찰 대동해서 저희가 이미 감치명령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기를 냈기 때문에 뭐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혹시 나가시기 전에 부탁할 사항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법정경위가 제 앞을 가로막고 접근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이 408호 법정에서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판장님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후에 대응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당시 소송 지휘를 해주셨던 재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다 보입니다. 저희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 생각되지 않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종전 아까 말씀드리는 거 이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장님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고 계셨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시에 제정한 파견검사들에 대해서 그 국민분들께서 다 나가시고 나서 방청 오신 분들이 나가시고 나서 파견검사는 제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파견검사는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제정을 시키시냐라고 하니까 그제서 빨리빨리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특검 쪽과 재판부는 알고 계시지 않아. 특검 쪽이 만약에 알고 있다면은 제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고 이 재판과 무슨 관련인지 굉장히 심히 의문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이런 것들이 알고 소송 지연을 위한 계셨는지만 시간 잡아먹기라는 것이 저희가 특검이 말씀드릴 절대 수밖에 그렇지 없는 않습니다. 이유입니다. 길을 막고 아니 물어보십시오. 이걸 이 얘기가 소송 알았다면 지연에 변호인들이 어떻게 하실 해당하는지요. 겁니까? 뭐 DP 아닙니다. 신청을 할 것입니까? 이 아니, 사건에서 변호인의 뭐 볼코스를 변론권에 하실 대한 겁니까? 이야기를 하는 저런 것입니다. 것들이 바로 목리를 부리는 것이고 아닙니다. 재판을 지연하는 아니,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이 하십니까? 사건과 저런 무관한 거기 것들이요. 때문에 재판부의 의사가 명확하기 서검사님, 때문에 저런 알고 것들이라고요. 좋은 신문이 진행될 특검이 수 알고 있도록 지휘하시기 있었냐고요. 바랍니다. 서검사님 사과하십시오. 저런 것들이라뇨. 저런 말들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저런 저희들이 말들이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아니요. 잡는 게 아니고요. 왜 말꼬리 잡는 게 변호인이 아니고 재판장님께 말씀드린 과정과 부검사님 지난번에 여자 변호사라고 재판장님이 두 번에 방금 걸쳐서 서검사님은 입장을 저런 밝히셨는데도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저 물어볼 소송 수 지휘에 있죠. 대해서 당연히 무시하고 의견 이 여쭤볼 수 재판부를 있고요.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아닙니다. 이 소송 지휘에 대해서 무시하고 태도가 계속 반복되고 아니요.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재판부와 변호인 이런 이완질하는 부분을 것이 단호하게 대처해 특검이 가지고 주시고 있는 본질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될 수 아주 있도록 그 지휘하시기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바랍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송 절차의 지연은 관련 없는 증거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 없는 증인을 소환하는 것 이런 게 소송 절차의 지연입니다. 이거. 지금 노상원 증인은 공소 사실에도 지금 등장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관련 없다는 말씀을 내란 중에 의무 너무 종사에서 강하신 이미 거고요. 제출한 관련 것들을 없는 다 증거 합해서 한번 내는 게 제가 어떤 관련이 다음번 의견서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공소권 변호인들 남용이죠.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공소권 검찰이 남용은 제출한 되고 증거 중에 관련성 있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공소권 모든 남용은 증거와 되고 관련성 변론권에 없다고 대한 방어는 말하면서 안 됩니까? 소송 지연을 지금 동일한 하고 사실관계에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송 증거를 지연에 이 부분에 해당하지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중기 지휘하시기 소리가. 소송지연에 바랍니다. 해당하죠. 속건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기소하는 나라가 대체 법치국가 중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보십시오. 노상원 관련해서 증거 대부분의 내란 중 의무 종사에 나왔던 겁니다. 해당 사건에서 제출했으면 거기서 판단받으면 되지. 왜 또 긁어가지고 여기서 또 이중기소합니까? 공소권 남용이고요. 재판장님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계셨는지만 여쭤봅니다. 모르셨다면 더 큰 문제고요. 모르셨다면 만약에 재판장님도 모르는데 408호 법정에 들어와서 집행을 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셨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더 추가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 아까와 좀 똑같습니다.
그럼 재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재판정 내에서 또다시 이런 감치 집행이나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정 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판장님께 이런 부분을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재판장님 담당하는 이 재판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감치는 집행은 법정 밖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정 내에서, 그것도 경찰권 사경까지 들어와서 재판정 내에 들어와서 변호인을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아마 말씀하셨는데 혹시 속기가 어느 분이 발언하셨는데 특정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요 아까 그 검사님들은 아까 그 말씀하신 주로는 아까 서성광 검사님 말씀하신 구승기 검사님들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전종태 검사님 네. 한번 말씀하셨죠. 그리고 변호사님들은 이게 아마 목소리로 구별이 될 것 같은데 두 분만 계셔서 속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10시 소환인데, 11시 소환인데 증인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기일 전에 특검에서 추가 증거 신청이라고 기일 외에서 1월 26일 날 증거 목록 103부터 149까지 증거 목록 제출하신 게 네, 맞습니다. 네. 네. 법정에서 제출하신 건 아니라서 예. 오늘 법정에서 받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그럼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정 외로 증거 목록을 드렸는데요. 오후에 준비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뭐 증인 신문 전에 혹시 뭐 진행하실 거나 하실 말씀 더 있나요? 추가로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근데 그 오늘까지 해서 구승기 검사입니다. 그 검찰 측 증인 신청이 마무리가 되는데 다음 기일부터는 피고인 측 증인 신문으로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혹시 신청하실 증인이 오늘 말씀을 해주셔야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 측 증인. 예, 그 지난 길에 아마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준비가 아직 예, 오늘 준비가 안 돼서 안 되셨고요. 하여튼 요 재판 다음번 재판 기일 전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또 그 전에 처음에 진행할 때 그때 그 진행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특검 측에서 하신 말씀 중에 제 기억에는 일단 검찰 증인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지만 그 중에 이제 주로 지적하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 관련해서 입증을 하시겠다고 증인 신문 이후에 밝히신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되나요? 그 사실 그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고 그 과정에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선 일단 제출은 다음 기일 전에는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증거도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철회할 수 있으면 철회할 증거들도 좀 추리고 있어서 그게 정리가 되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의견서까지 같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 진행이 아마 검찰 증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증거 관련해서 검찰의 입증이 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의 뭐 피고인 측 증인 신문 진행하는 걸로 그게 예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그럼 거고요. 다음 기일 전까지는 정리해서 그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인께서 저희들도 다음 기일 전까지는 그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 다음 기일이 당장 이제 24일이죠. 2주 후인데 지금 소환하면은 증인 소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24일이 공전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사실 기일 전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재판부께서도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24일 전엔 결국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24일이 말씀하신 대로
공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래도 변호인 측에서 오늘 중으로는 좀 신청 증인을 말씀 주셔야 그래도 24일에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희 측에서는 그 증인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할 분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피고인 측 증인은 따로 예, 예. 신청 안 하시겠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은 그 저희가 지금 변호인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랑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뭐 언론 보도 기사라든지 일부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는 철회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회할 증거 목록을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기일은 피고인 측 증인이 없으면 저희가 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어떤 입증 조사라든지 뭐 그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서증 조사 형식으로 그냥 진행을 할까요? 일체 증거에 대해서 아니면 근데 사실 증거 인부가 돼 있어야 뭔가 서증 조사를 하는데 그 증거 체부를 제가 해야죠. 예. 당연히. 맞습니다. 하셔야. 그럼 24일 날 그러면 증거 체부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 기일에 서중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피고인 측 증인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저희가 그러면 다음 그걸 빨리 정리를 해주시면 철회할 네, 실 네, 증거가 예. 혹시 있으시면 증거관계 정리를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지금 맞아 그 추가 증거 예. 관련해서 변호인 측에서 그 뭐 다 목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의견을 내실 준비는 됐는지. 추가 증거는 저희들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열람 등산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등산해 가셨습니다. 103번 이하는 저희들 목사. 등사 몇 번까지? 149인데요. 지금 등사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아직 사실은 지금 준비기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판부가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그냥 다 부동의하신 걸로 보고 이게 그냥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제 의견을 아주 일부만 내신 거죠. 저번에 이제 동의하신 것만 이 정도면 의견을 주셔야 될까요? 한번 더 저희들 만약에 동의할 증거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하고 예. 그다음 다시 한번 그러면 다음 기일에 바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일단 체부를 해야 되는데 체부가 되기 전제가 이제 증거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증거 의견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체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철회하시는 증거도 정리가 돼야 되고. 저희가 철회 증거는 이번 예. 주 중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디지털 증거 그 의견서와 철회서를 같이. 예. 디지털 증거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증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네, 입증 계획은 일단 의견서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증거 조사하기는 어려울 예. 가능성이 크겠네요. 절차가 좀 있어서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게요. 그 참고로 저희가 피고인 신문도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성함을 좀 말씀. 구승기 검사입니다. 방금은 전종택 예, 검사님, 전종택 검사님. 중간에 서성관 검사님 말씀하신 거고 지금은 구승기 검사님. 지금 저희가 마지막에 피고인 신문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 일단은 일단 증거 조사 하고 나서 예. 하는 게 보통은 통상이니까 변호인께서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그러면 일단 가능하면 다음 길까지 증거 의견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아마 그 길에 바로 저희가 체부가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재판부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럼 혹시 구승기 검사입니다. 혹시 다음 기일은 준비 기일로 하시는 것은 또 어떠십니까? 저희가 철회 의견서랑 그다음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의견서 제출하고 변호인께서 뭐 인부에 대한 일부 의견 제시하고 그럼 다음 준비 기일 때 어떻게 재판부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주시고 그러려면 굳이 공판 기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변호인 측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준비기로 하는데 특별한 의의는 없습니다. 네.
없으시고요. 예. 뭐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면 24일은 준비기일로. 아 근데 이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갱신을 예정을 했었는데 그러면 준비 절차는 안 되겠네요. 네, 그 서성광 검사입니다. 예정된 대로 갱신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좀 변호인 측의 어떤 증거 의견도 받고 저희 철회 증거 최종적으로 좀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체부가 결정이 되면 디지털 증거 입증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입증은 이제 증거 능력과 관련된 문제라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로운 증명에 따라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따로 가령 임의 동의서라든가 어떤 서면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작성자를 불러서 증인 신문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의견서 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서증 조사 때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그 증명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증인 도착했나요? 예. 아. 그리고 좀 시간이 남으니까 그 전에 그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던 김대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그거 참고 자료로 그때 제시를 아마 하셨고 신문사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그 변호인들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이제 2번 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특검법 개정 전에 해주셨고 한 번은 특검법 개정 후에 하셨습니다. 혹시 둘 다 유지하시는지? 예. 둘 다 유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아 맞다. 일단은 증인 들어오라. 신문상 잠깐 주시죠. 주셨나요? 증인 잠깐만 앉아 계세요. 증인신문 중계 관련해서 특검 측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습니다. 변호인 측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한 거 없으시고요.
노상원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중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희 변호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의견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4페이지 27항 같은 경우는 지금 장관님과 증인의 관계를 물어보는데 뭐 육사 몇 기를 졸업해서 어떤 지위를 인간했고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뭐 제적이 됐냐 이런 거는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고 증인을 굉장히 모욕 주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꿔서 물어볼 수 있도록 소송 지휘해 주십시오. 지금 그 관련해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27항부터 56항까지 그다음에 75항부터 어, 151항까지 같은 경우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계엄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은 사실 거의 관련이 없는 부분들인데 요즘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증인 신문 사항으로 물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굳이 물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좀 공소 사실하고 관계가 없는 걸 요즘 사실과 물어서 관계된 부분만 네, 알려드릴 것 재판부께 같은데, 괜히 뭐 그 예단을 심어주고 이런 게 소송 지원에 해당하죠. 그 지금 관계가 없는 거를 계속 묻는 것 자체는 이 사건하고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27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셨겠지만 이게 마지막 질문 이게 이 사건 공소 사실과 무슨 문제 관련이 있겠습니까? 바꿔서 물어볼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관련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공소 사실 자체가 계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비아폰을 건네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관계 부분을 쭉 나열을 한 거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준비 과정이 당연히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게 비아폰을 준 이유가 결국은 그 계엄 전날에 이제 그 계엄 관련 통화를 하기 위해서 건네줬다는 게 공소 사실이기 때문에 다 공소 사실과 관련성 있는 질문입니다.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그 개인의 명예를 좀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질문,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할 만한 질문 같은 것들은 생각할 수 있도록 소송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종택 검사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27항 질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증인이 언제 군에서 전역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도 물론 표현을 제가 좀 이제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바꿔서 그 만약에 전역의 시기가 문제가 된다면은 그 시기만 특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유까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증인의 모욕을 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주의하겠습니다. 예, 그 변호인들께서 하신 말씀 고려해서 그럼 적절히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재판장 예, 맞습니다. 예, 증인 선서. 잠깐만 증인 잠깐만 일어나세요. 예,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관련 법에 따라서 녹음을 합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답변하실 때 녹음이 잘 되도록 마이크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증언 거부권 고지를 합니다. 예,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한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노상원. 예,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예, 만일 증인이 선서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데 이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앉으시죠. 특검에서 물어보시죠. 재판장님. 증인
신문 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저도 다른 건으로 아까 재판장님께서 고지하신 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부득이 거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부 다 거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질문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 방식이 보통 두 개일 텐데 개별적으로 계속 물어보면서 계속 거부하겠습니다 하는 게 있고 아예 그냥 증언 안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저희는 특검 측에선 전자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변호인 측 의견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증언을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굳이 개별 신문을 다 하면서 그때마다 증언 거부합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 그 절차의 뭐 지연 같습니다. 그냥 증인 본인께서 아예 전체적으로 지금 증언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예, 근데 진정 성립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증인이 개별 질문을 듣고 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이 질문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만약에 그냥 증언 거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증인은 전혀 증언할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예. 처음부터 다 증언 거부할 생각입니다. 구승기 검사입니다. 증언 거부권도 무조건 본인이 증언 거부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사항에 한해서만 증언 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질문 내용을 들어보시고 재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법에서 어떻게 개별적으로 증언 거부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지 그렇게 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본인의 하십니까? 재판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들어야 아실 거 아닙니까? 법의 취지가 본인이 처음부터 듣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검은 질문을 할 권리가 있고 질문을 해야만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 사항을 준비한 것이고 증인한테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그래요. 변호사님한테 특별히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재판장님께 저희는 준비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사기관에서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기소에 이르게 됐는지는 질문을 듣고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의견서로 질문이 제출해도 이루어져야 되는 된다고 부분이고요. 이거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서 증인이 이미 본인이 지금 다른 사건을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100몇 개를 되는 걸 다 물어보면서 증인 괴롭히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사를 그런 받고 부분에 있는 건 대해서는 없고요. 일괄적으로 증언 거부했다라는 걸 재판장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일일이 다 지금 100몇 개를 거부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사님께서 많은 사안은 아니라고 했는데 184문항 이렇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너무 좀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개별적으로 증언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이런 건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재판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당연히 증언 거부권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한 이상 이 100몇 개에 대해서 다 몇 개입니까 지금 이게 184번이나 걸쳐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송 지연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서성광 검사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증언 거부 사유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증언 거부를 일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나 뭐 근친자나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항 또는 뭐 업무상 비밀 이런 일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을 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증언 거부 사유를 증언자가 소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질문 내용을 하나도 듣지 않고 나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일괄적으로 증언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개개의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재판장님께서 들어보시고 증언 거부하겠다 그러면 그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형사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는 질문으로 보인다면 그 부분은 증언 거부 사유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께서는 재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증언을 하셔야 한다. 아니면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니까 증언 거부로 인정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지휘하시면서 이 그 증인 신문 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특검 의견입니다. 전부 해당 내용을 보면 지금 그
증인의 피의 사건하고 지금 관계가 변호인께서는 아시지만 대부분에 포함이 증인께서는 되고 제가 지금 재판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지 그 증인 않습니까? 내용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들어보시고 다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인들께서는 재판장님. 제가 증인의 재판장님께서 변호인들이- 말씀을 드리고 증인의 있는데 변호인들이 자꾸 아니고요. 저렇게 변호인의 이 부분에 변론권 행사를 대해서는 방해하기 증인께서 때문에 증언 내용을 들어보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증언의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하심이 마땅하다는 증인 거예요. 지금 특검은 다른 그겁니다. 사건을 피해자로 입건이 돼서 재판 중입니다. 당연히 증언 거부권 인정이 됩니다. 본인이 그 증인이 그 형사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형사소추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인의 권리지 이거를 뭐 그 특검에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형사소추를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위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괄적으로 증언 거부를 한다고 하는데 184항 되는 문항을 일일이 그렇게 다 언급하면서 증언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소송지휘는 재판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검사가 재판장님 앞으로 184개 중에서요. 그 증인이 본인이 지금 피의 사건을 입건되었거나 소추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님께서 보시고 넘어가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하라고 지휘하시고 이거는 소송지휘를 지금 검사가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조금 전 발언은 지극히 타당하지 않고요. 재판장님께서 소송지휘 어떻게 하시는지는 재판장님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지 검사가 184개나 되는 걸 가지고 와서 무조건 답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재판장님께서 일일이 출연하셔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지휘하라 이런 식으로 소송지휘를 검사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미 재판 당사자이고 이제 19일에 같이 그 판결이 선고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소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요. 따라서 당연히 증언 거부권 인정된다는 점 재차 말씀드리고 본인이 무엇보다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본인이 증언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200개 가까이 되는 거를 지금 중간에 뭐 추가로 물어보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걸 다 관련해서 일일이 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소송 지연 차원에서도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이 증거들이 추가 증거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이 증거들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사실상 뭐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이 피의자 신문부터 모든 이 내용이 내란 쪽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증인한테는 이것을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하는 것 자체가 그 사건에서 추가로 그 처벌과 관련돼서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로서 증언 거부하는 부분을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서성광 검사입니다. 일단은 변호인들께서는 신문 사항을 받아보셔서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검에서 좀 객관적인 전역 사유에 대해서 표현법에 대해서 모욕적이다라고 좀 편향적인 가치를 부여하시듯이 이 증인 신문 사항을 보시고 뭐 증인께서 관련된 형사 사건과 모두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일괄 증언 거부가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증인께서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 증언 거부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신 후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증인의 증언 거부권까지 저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신문사항을 들어봐야지 이게 뭐 본인과 관련된 사건과 증언 거부 사유인지 판단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변호인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 특검 측에서는 어차피 재판장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 사항을 한번 보시고 뭐 재판장님께서 이 신문 사항이 뭐 증인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성 있는 사건인지를 판단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첨언하자면 이게 오늘 처음부터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재판장님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변호인들께서는 검사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지양되고 하실 말씀이 있다면 재판부에 좀 말씀하실 수 있도록 좀 지휘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직접 검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증언 거부 사유 대상이 되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증인도 들어보고 재판장님께서 들어보고 또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의 질문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 질문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만약 이제 그것도 이제 재판장님께서 조금 의문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제 재판부께서 저희가 증인 신문 사항을 나눠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걸 또 판단하셔서 지휘하신다면 저희가 그 지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진정 성립부터 해서 전부 다 이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보면 제시한 내용들이 내란 실행 피의 사건입니다. 내란 실행 피의 사건에 관련해서 조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물어보나 마나 이 진정 성립을 위에서 제시하는 자료들 기재된 자체로 증인에게 직접적으로 소추된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들어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재된 대로 뭐 제시를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가진 증거 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검찰 측에서 제시한 것 중에 노사원 장군님 피의자 조서 검찰 8회 조서 외에는 전부 다 내란 관련 내란 실행 피의 사건에 관해서 조사한 부분이고 8회 조서 자체도 안보품과 관련된 부분 일부 정도 나오는 거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내란 실행 피의 사건이라고 본인들이 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형사소송법 제 148조에 나와 있는 형사소추를 받을 우려와 관계된 부분 뭐 더 이상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또 하나 재판부가 판단하겠습니다. 증인이 명백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증언 거부한 행본 행사한 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인 증언 거부권 행사하셔서 더 이상 증인 신문 절차 진행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그러면 그 진정 성립이라도 이제 증언 거부는 한다고 하더라도 진정 성립은 증언 거부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요. 진정 성립만이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정 성립만 변호인 뭐 의견 진정 성립 과정도 당연히 그 본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증언 거부권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해당 증거에 대해서 이 사건의 피고인 그 국방부 장관이셨던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지 지금 증인에 대한 사건에서 사용될 증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상 그 진정 성립 절차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사상 불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증언 거부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 성립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재판부의 지휘에 따르지만 이 부분은 증언 거부 대상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 이제 저희가 진정 성립을 해서 다른 증거에 사용할 수도 없고요. 다른 재판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사용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공범인 피의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진정 성립 절차는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예,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공판 조서로 남게 됩니다. 공판 조서는 추후에 증인에 대한 다른 증거로 또다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정 성립과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증언 거부권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구승희 검사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한 사건에서 진정 성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서는 다시 진정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판 조서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사건 증거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 노상원 증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검찰 측 가장 마지막 증인으로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셔서 오늘 이 한 명에 대해서만 증인 신문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그동안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도 쭉 해왔는데 도대체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말을 할지 불리한 말을 할지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변호인들이 증인의 말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가 않고 또 변호인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변호인 측에 얼마든지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서까지 진정 성립을 못하게 하자는 거는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상원 증인께서도 사실 다른 재판 많이 받아보셨기 때문에 진정 성립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전 재판 중에는 진정 성립이라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언 거부권은 사실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장관님이나 또는 특검의 입장이 아니라 그 증인으로 나와 있는 증인의 권리입니다. 저희들이 권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타당치 않은 것 같고요. 증인이 증인의 자신을 보호하기에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재판장님께서 판단하셨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한테 한번 물어보는 보죠. 예. 예. 증인 지금 특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증언 거부하신 거 맞고 인정을 하는데 다만 뭐 이렇게 수사 받으신 내용 있잖아요. 예, 그때 조서 작성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 사실대로 얘기한 게 맞는지 내용 확인하고 날인한 게 맞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지금 보니까 CD 관련해서도 예, 이제 블랙박스 그런- 영상입니다. 예, 네. 블랙박스 영상 관련해서 요게 그때 이제 본인 목소리가 맞는지 여기 녹음된 뭐 그런 것 등을 이제 물어보는 부분은 그래도 물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예, 과거에도 증언 거부했고 예, 오늘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 증인이 증언 거부 전체적으로 행사를 해서 증인 신문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네요. 반대 신문도 뭐 특별히 하실 건 없으시죠? 예. 그러면 증인 신문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문사 네, 그럼 저는 신문사항 다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더 진행하실 거는 없으시죠? 아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추가 증거 목록은 그럼 다음 기일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못 하셔서. 아, 예. 그 그렇게 하시죠. 오늘 네, 뭐 이미 준비가- 다 변호인들께는 네, 드렸고요. 그래도- 등사까지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법정에서 일단 예, 그럼 24일 날 기일에 지금 바로 좀 준비가 좀 어려워서요. 24일 날 그렇게 그러면 하시죠.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외에 뭐 더 말씀하실 건 없으세요? 예, 특별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 철회와 그 디지털 관련한 의견서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특검 측에서들 뭐 요청 그 철회할 증거 관련해서 그냥 명백한 것만 한 번만 예컨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지금 보면 그 사건 161번 수사 보고와 그 판결문 첨부된 거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범죄 경력 조회로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 판결문까지 이렇게 첨부를 해서 증거로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예, 예. 그 오늘 증인 네. 판결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전역을 하게 됐는지도 사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삼아 이제 판결문을 첨부한 거고요. 그 외에는 판결문 외에는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대체할 만한 범죄 자료가 경력 없기 조회로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범죄 경력 굳이- 조회도 굳이 확정일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굳이 확정일자까지 중요하거든요. 언제 전역을 했는지가 굳이 그거를 중요하기 해서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그 증인을 그 모욕 주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네. 좀 지금 처리했으면 자꾸 합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전역 사유에 대해서 뭐 노상원 증인에게 모욕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뭐 객관적인 사유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나열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욕적이라는 좀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은 변호인께서 좀 과도한 반응이라고 보이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서중 조사를 통해서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호인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회될 증거나 추가 증거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또한 이제 변호인께서 증거 인부 밝히실 때 또 같이 의견을 주시면 그거 고려해서 저희가 서중 조사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증거 의견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계속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는 외부적으로 그런 사유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종택 전종택 서성과 검사입니다. 다시 전종택 검사님이셨고요. 오늘 재판장님, 근데 이게 다른 사건에서 충분히 증인이 뭐 이렇게 말씀주셔서 그렇지만 고통을 받을 만큼 받았고요. 저희가 가치 평가를 뭐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전역 사유가 드러나는 게 당연히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것이 너무 분명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어쨌든 특검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공소사실이 아닙니까? 공소사실 입증하고 관계가 없는 사안까지 개인의 그 신사에 관한 것까지 들춰내서 그 노상원 사령관을 모욕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중계가 안 된다면은 또 모르지만 중계가 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더 하실 건 없으시죠? 예. 그 오늘은 마치고 다음 기일은 말씀드린 대로 2월 24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일까지 정했었죠. 저희가 그 다음 기일을 정했었나요? 3월 10일로 말씀 주셨습니다. 3월 10일. 재판장님, 그럼 2월 24일에는 저희가 오전에 잠깐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오늘은 마치겠습니다.